당뇨약이든 혈압약이든 처음 약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정말 맞아요? 병원 원장님들한테는 차마 못 물어보고 약국에 와서 이제 약사들한테 하소연하듯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라고,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들을까 말까 하고 가는 편이죠. 병원에 처방해줬는데 뭐 약사가 무슨 말을 해, 뭐 이런 식이겠죠. 저는 약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약 자체는 꼭 먹어야죠. 그렇지만 약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약 자체를 어떤 시간 벌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도달한 거죠. 지금 현재 대사질환이란 큰 문제에 도달을 한 건데, 그 결과물이 당뇨든 혈압이든 이런 문제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기에는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니 일단 현상을 해결하자, 지금 수치를 좀 낮추고 시간을 좀 벌어보자 라는 게 당뇨약이든 혈압약의 큰 목표입니다. 이건 절대 완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관리를 하기 위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먹는 행위 자체로서 내가 당뇨를 지금 고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약이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이 약을 꾸준히 먹는 것 자체는 그래프상으로 점점 더 우하향하는 그래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무리 완만해도 점점 더 우하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받아오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은 각 단계별로 사람들의 경과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1단계에 있는 분들이 0단계 완치로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5단계에 있는 분들이 4단계로 가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혈압약이 추가되고 고지혈증 약이 추가되고 위장약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추가되는 약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을 꾸준히 먹는 행위가 내가 치료에 가고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에 조금은 반대하는 편인 거죠. 이 약을 먹음과 동시에 내가 완전히 고쳐야 되는 식습관, 생활,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맞춰서 결국 이 방향을 가자, 이런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당뇨약이든 혈압약 받아가셔서 집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무엇인지 예측해보자면 아마도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은 영양제, 당뇨 고치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걸 확신합니다. 제가 실제로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든 음식이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50개, 100개 정도 다 쭉 한 번씩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정상이 된다,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너무나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도 많고 저조차도 헷갈리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좋다는 거를 행하는 것 자체는 매우 다 또 좋은 방법인데, 그냥 단순히 오늘 저녁에 내가 팥을 먹어서, 오늘 저녁에 여주를 먹어서 당을 떨어뜨린 것 자체의 그 단회성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혈당을 한번 떨어뜨리기 위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린 당뇨약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의한 당뇨의 정의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슐린이 정상적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단에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겼는지를 파생해서 나가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생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엔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줄에서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결국에는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세포로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들어가지 않는다. 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인슐린의 저항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태가 당뇨병이다. 그러면 세포에 당을 잘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세포를 건강하게 하자,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파생해서 나가서 그럼 세포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또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킨다. 결국 혈관 속에 있는 당들은 독소 역할을 합니다. 당독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가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독소 역할을 하는 거라, 결국에는 우리가 당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항산화제를 먹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이 한 부분을 또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간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이 세 문장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각각 세 가지에서 파생되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세 가지에 해당되는 영양소는 뭔지, 세 가지를 각각의 해결하는 방법들
식단들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이 문제를 찾아가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지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릴 거고요. 영양제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도 먹을 게 많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양제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각각 해당 질환의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환, 질병, 상태, 증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삼아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